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법률 용어인데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어떤 법이 주는 힘을 말하죠. 우리 개인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권리 의무가 있는데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러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소멸시효에도 민사에 관한 소멸시효가 있고 상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과 과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달의 하상현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질문의 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은 서울 강북 지역에서 6년 동안 운영하던 입시학원이 있었는데요. 그 입시학원을 폐원하고 강남 지역 대치동 학원가에 새롭게 학원을 설립하게 하는 과정에서 갑이 친구인 을에게 개원 준비 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을 입장에서는 친구인 갑이 새롭게 오픈하는 학원의 위치나 강사진 등이 우수하여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에 연 15%의 이자를 친구에게 선 제공하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은 지금 을이 돈을 빌려준 거지요. 그런데 갑이 운영하던 학원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아 차용기간이 1년이 지나도 돈을 갑이 갚지 못하고 을은 친구의 사정을 봐주어 그 후 5년 동안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갑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을은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하여 10년이 경과되기 전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법무법인 달의 하상현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상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갑이 운영한 그 학원업은 예.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예,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예, 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상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님, 의제 상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의제상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 상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네네, 상인으로 의제한다 그런 의미의 용어인데요. 예, 상업을 본업으로 삼지는 않지만 예, 상업적인 설비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예. 법률상 상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인은 아닌데 상인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님 계속해서 답 좀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 교수님이 설명하신 그 갑의 차용 행위는 예, 학원 사업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예, 행위 상대방인 을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따라서
갑이 학원 오픈을 위한 그 준비 행위로서 예, 사용 행위를 한 것이니까 예, 갑은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예, 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예, 상법적으로 말하면 이는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서 예, 상법 64조가 정한 예,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 그 의뢰 대여금 채권은 예, 상사 채권으로서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을은 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예,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예, 해당 채권은 소멸을 하고 예. 재판에서 패소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변호사님, 결과적으로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사 채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원칙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을이 5년이 지나서 소를 제기해서 패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무슨 뭐 법에 보게 되면 그 소멸시효 뭐 중단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중단 사유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대개 민상법상 이 채권 소멸시효는 예, 가장 긴 것이 20년 그리고 대체로 원칙적으로 10년, 예, 3년, 1년 이렇게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는데 예, 그 소멸시효를 그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 막을 수 있는 것을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네네네.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 중단한다. 중단시킨다. 예, 이런 예, 예. 소멸시효 중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민법 168조에는 예,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첫 번째 예, 청구, 예. 뭐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거죠. 거죠. 네, 청구.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예, 세 번째로 승인. 예, 이는 채무자가 내가 당신한테 빚 갚을 것이 있다라고 예. 승인한다는 취지죠. 아, 그러니까 채무자가 승인한다 이런 얘기죠.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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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예, 참고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그 우리가 재판상 청구, 소위 소장을 내거나 예,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예, 이런 것 외에 예,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빚을 갚아라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청구이기는 한데 예, 보통 그것을 이제 최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최고장 보낸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최고는 예, 최고만 해놓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최고 해놓고 6개월 안에 예. 재판상 청구를 해야 아, 그래야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내용 증명 보내면 뭐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면 우선 중단이 되죠. 예, 되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예. 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예, 내용 증명 보내놓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예, 재판 법원에다 예. 돈 달라고 소장을 제기해야 된다. 아, 그런 얘기군요. 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채권 소멸시효가 상사 채권이 5년인데 만약에 제가 4년 6개월 돼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고 네,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여유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상사 채권 소멸시효에서 보면 예, 5년이면 시효가 이제 만료가 되니까 예, 예, 예. 4년 뭐 11개월째도 내용 증명을 보낼 수는 있겠죠. 예, 예, 예. 그렇지만 예, 내용 증명 보내고 만약에 한 달 후에 5년이 지난다면 예,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내용 증명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예.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예, 그 6개월이 지남으로써 예,
소멸시효가 만료돼 버린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함정이네요.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예.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중단되면은 다시 또 기간이 연장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지가 되어야 되는군요. 네네네. 아. 중단 사유 중에 예. 예를 들어서 재판상 청구라든지 압류나 승인이나 이런 것은 예. 당연히 계속해서 중단이 되는데 예. 특별히 우리가 구두로 청구를 했다든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청구를 했다든가 예. 이런 경우에 예.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음. 그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년 6개월 있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을 가압류를 해버렸다. 네, 가압류하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연장이 되죠. 다시 5년 동안. 그렇죠. 가처분이 되거나 그러면 네네. 아, 청구하고도 다르네요. 이런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뭐 소멸시효가 1년도 있잖아. 1년. 네, 있습니다. 1년 뭐 무슨 음식 대금 같은 건 1년이죠. 여관. 예, 여관이라든가 음식점. 예. 예. 음식점에 가서 외상을 먹거나 이런 경우. 예, 예, 예. 그리고 예식장을 대여했는데 그 대금을 안 줬다는 경우. 예. 뭐 연예인 임금도 경우에는,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예.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3년도 있던데 3년. 보통 임금 같은 건 3년입니까? 3년이죠, 임금. 급여. 근로자 임금은 3년으로 돼 있고요. 예. 특별히 그 연예인, 예. 예를 들어 공연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을 연예인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1년짜리로 규정하고 있고요. 예, 예, 예. 아, 그리고 그렇군요. 예. 학원 강사료 예. 이런 것도 1년짜리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법무법인의 달의 하상현 변호사님과 함께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과 상법상 의제 상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법률상 질문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법률 상담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